코로나19 사태가 2022년 3년 차를 맞으면서 일상으로의 회복에는 아직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전히 끝나지 않은 위기 속에서 대한민국은 K-방역 모델을 통해 모범 사례를 넘어 세계 표준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UN, WHO, 유네스코 등 주요 국제기구 차원의 국제협력과 연대를 추진하며 효율적인 코로나19 공동 대응 방안을 진행했죠.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우리 대한민국이 전 세계가 인정하는 나라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일부 외신에서는 위기를 기회로 바꾼 대한민국의 대응 사례를 들면서 그 성공 비결로 디지털 경쟁력을 꼽았는데요. 첨단 기술의 접목과 뛰어난 의료 시스템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국민의 뛰어난 단결력이 합쳐져 놀라운 방역 능력을 발휘한 것입니다. 언제나 위기의 상황에서 나오는 우수한 단결력은 코로나 사태에서도 유감없이 발휘되었습니다. 이처럼 대한민국의 단결력처럼 각 나라마다 국민들의 고유한 특징이 나타나는데 우리는 이것을 민족성이라 부릅니다. 민족성이란 문화적 상호작용의 결과로서 어떤 민족이 생성 및 발전하는 과정 중에 그 민족에게만 고유한 특징으로 나타나는 것을 가리키죠. 예를 들어 중화사상이 박혀있는 중국인들은 자신들이 우월한 존재라고 믿기 때문에 자존심이 강하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는 일본인들은 자신의 감정을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것을 꺼려하는데 이러한 모습들을 중국인과 일본인의 고유한 민족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나라 사람들이 바라보는 한국인의 민족성은 어떤 모습일까요? 개개인마다 한국인을 바라보는 시각은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의 외국인들은 한국인을 보며 성격이 급하다, 성실하고 부지런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단결력이 좋다는 말을 가장 많이 듣는데요. 즉 한국인의 급한 성격, 근면성실함, 단결력 등은 우리 민족만이 가진 고유의 특성입니다. 오늘은 한국인이 가지고 있는 수많은 민족성 중 단결력에 대해 중점적으로 파헤치고 우리 민족이 얼마나 우수한 민족인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의 식민을 벗어난 우리 대한민국의 초반 모습은 어느 누구도 미래나 내일 같은 섣부른 희망의 말들을 꺼내지 못할 정도로 참혹했습니다. 우리에겐 내일이란 단지 생존을 장담할 수 없는 또 다른 오늘이었고 우리에게 허락된 것이라곤 생존을 위한 작은 기도뿐이었습니다.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우리보다 못 사는 나라는 없었습니다. 오직 굶지 않고 하루를 넘기는 것이 전부인 우리는 그저 배고픔이 대물림되지 않기만을 바랄 뿐이었죠. 그리고 마침내 우리는 조금도 포기하거나 도망가지 않고 기적을 일궈냈습니다. 이에 어떤 이들은 한국인은 왜 그토록 단일 민족임을 자랑스러워하며 왜 그리 애국심을 중요하게 생각하냐고 묻곤 하는데요. 우리들의 역사를 찬찬히 보면 자랑스러워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사건은 바로 1997년에 일어났죠. 실제 1997년 모두가 힘들었던 IMF 당시엔 대한민국이 외환시장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국제통화기금의 유동성 조절 자금을 지원해줄 것을 요청하기로 결정했었는데요. 외환 보유고가 바닥나자 IMF에 약 200억 달러를 빌린 대한민국은 IMF의 진 빚을 갚기 위해 금을 모아 팔자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그때 당시 금 한 돈 3.75g이 국제시장에서는 35달러에 팔렸던 시절입니다. 그리고 황당했던 제안에 대한 결과는 실로 놀라웠습니다. 은행문을 열기가 바쁘게 전국 446개 주택은행에는 금을 맡기려는 사람들이 줄을 이은 것입니다. 이는 최근 코로나로 마스크를 사려고 줄을 선 것처럼 그 당시엔 금을 내려고 줄을 선 것인데요. 거대한 위기 앞에 나만을 위해 도망치기보단 남녀노소 한 마음으로 바랐던 우리의 안녕을 바랬던 한국인들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죠. 위기만 오면 강해지고 위기만 오면 단결하고 참으로 이상한 나라라고 볼 수 있습니다. 프로야구 선수 김성한 씨는 88년, 89년 최고 타자상으로 받은 메달과 행운의 열쇠 등 780g 금을 내었는데요. 군대에서 사단장님들이 금을 내놓게 되자 그 밑에 간부들도 금을 내놓았죠. 그리고 금을 기부한 연예인 중에서도 가수 김건모는 순금 182돈, 현 시세로 약 3천만 원에 달하는 순금을 기부해 모두를 놀라게 하였습니다. 이에 금 모으기 캠페인은 열흘 만에 참여 국민이 1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이때 해외 전문가들은 IMF 대한민국이 구제자금 갚는 기간을 20년으로 예상했지만 3년 8개월이라는 말도 안 되는 기간 안에 모든 자금을 갚게 되었습니다. 국가 부도를 막아낸 대한민국의 놀라운 단결력이었죠.
정말이지 독립투사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란 걸 느끼며 당시엔 우리 모두가 독립투사였는데요. 뭉쳤을 때 엄청난 힘을 발휘하는 우리 대한민국은 사상 초유의 기름 유출 사건이 일어났을 때도 엄청난 협동심으로 보다 높은 단결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서해안 기름 유출 사고로 불리는 삼성어베이 스피리트호 기름 유출 사고는 2007년 12월 7일 발생했습니다. 태안 앞바다에서 유조선 허베이 스피리트호와 해상 크레인이 충돌해 기름이 유출된 사고로 국내에서 가장 심각한 해양 오염 사고로 기록되고 있는데요. 어업으로 생계를 꾸리던 지역민들에게 심각한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입혔으며 특히 홈이나 갈고리로 바닥을 뒤집거나 긁어서 그 속에 서식하는 조개류를 잡는 맨손 어업으로 생계를 꾸려가던 어민들의 피해가 가장 심각했습니다. 또한 원유 유출로 바닷물이 혼탁해지고 물속에 포함되어 있는 산소량을 의미하는 용존 산소량이 줄어들면서 인근 양식장의 굴, 김, 바지락 등의 어패류가 대량으로 폐사하는 사건도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곧이어 두 팔 걷어 붙인 우리 자원봉사자들의 노력으로 태안은 새로이 다시 태어날 수 있었습니다. 전문가들도 회복 불가능이라고 전망했던 태안이 7년 만에 원래의 모습으로 되돌아올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123만 명의 자원봉사자들의 선행이 컸죠. 제거한 원유가 총 4,175kl나 되었다는 걸 보면 더욱 실감이 날 것입니다. 처음에는 태안의 주민들만이 기름 제거 작업을 시작했지만 안타까운 소식이 전국적으로 퍼지면서 수많은 시민들이 자발적인 자원봉사를 하기 시작하면서 수년간 자원봉사가 계속되었는데요. 전 국민들이 노력한 결과로 검은색으로 뒤덮여 있던 태안 바다는 제 모습을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날의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의료진들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선행이 계속되고 있는 것처럼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우리 국민들이 하나로 똘똘 뭉친 단결력으로 태안 기름 유출 사건을 해결한 것입니다. 이에 태안 기름 유출 사고를 이겨냈던 것과 같이 이번 코로나19 사태도 하루빨리 종식되기를 바라는데요. 이처럼 우리 민족의 정체성, DNA는 역사를 통해 증명되었고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는 강력한 성장 동력과 자부심이 되고 있습니다. 한편 이러한 위기 속에서 빛나는 단결력으로 모든 역경을 헤쳐나가는 우리 대한민국은 스포츠 분야에서도 자랑스러운 단결력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예전 2002년 한일 월드컵 때에는 전 국민이 길거리에서 응원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한국인들은 붉은 악마의 슬로건인 비터 레즈가 적힌 빨간색 티셔츠를 입고 서울의 중심거리 광화문 광장에 모여 거리 응원을 선보였죠. 전 국민이 하나 되어 함께 태극전사를 응원하며 환호성을 지르기도 기쁨의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당시 거리 응원을 비롯한 한국의 생동감 있는 모습이 전 세계에 생중계되면서 전 세계에 대한민국의 존재 가치를 부각시키는 계기를 만들었는데요. 일본과 야구 경기를 할라치면 응원에서뿐만 아니라 경기하는 선수들까지 뛰어난 역량을 발휘해 일본에게 패배의 쓴맛을 보여주곤 했습니다. 과거 일본의 괴물투수 오타니 쇼헤이의 발언이 화제가 된 적이 있었는데요. 일본 도쿄돔에서 열린 한일전에서 우리 한국이 4대3의 대역 전승을 거머쥐었을 때 경기 후 오타니는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은 뛰어난 단결력을 보여줬고 이 점이 그들에게 결과로 이어진 것 같다며 재능을 더욱 연마하고 경험을 쌓도록 하겠다고 심경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최근 한국 여자 배구 대표팀을 도쿄올림픽 4위에 오르게 한 스테파노 라바리니 감독도 이를 똑같이 집었는데요. 라바리니 감독은 처음 한국 대표팀을 맡게 될 당시 한국팀이 자주 사용하는 공격 기술에 상당히 불만이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지만 선수들이 화합하는 모습을 보며 이내 생각을 고쳤다고 합니다. 한국에 온 첫날부터 한국인들이 정말 잘 뭉치고 자랑스러워한다는 걸 느꼈다. 우리 팀의 단결력은 보통의 한국인들 모습과 다르지 않다고 말하였죠. 이에 한국 여자 배구에서 한국인의 특질을 느꼈다고 말하며 기량 또한 절대 뒤지지 않고 최고의 단결력이란 장점을 가졌기에 성공을 거둘 수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꼭 이기려는 강한 국민성도 팀이 성장하는 데 큰 보탬이 되었다고 진단했죠. 아쉽게도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한국 대표팀 일을 병행하는 게 쉽지 않았던 라바리니 감독은 떠나면서 한국 대표팀을 맡은 지난 2년 동안 훌륭한 경험을 했다. 존경하는 이들과 여정을 함께할 수 있어 감사하다. 한국 전체가 우릴 따뜻하게 응원해준다는 기분을 느꼈다고 말하며 올림픽 당시 한국이 하나 되는 모습에 큰 감동을 받았다 전하였는데요. 이처럼 우리 민족은 세계 다른 민족에서 찾아볼 수 없는 고유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인은 언제 어디서나 열심히 노력하는 근면 성실한 모습과 뭉쳐야 할 때 뭉칠 줄 아는 단결력으로 해외에서도 인정을 받고 있죠.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항상 무엇인가에 몰두해 성실하게 임하며 성취감을 얻고 다른 사람과 어우러져 하나 되는 모습을 전 세계에 보여준다면 한국인의 위상은 더욱더 높아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는데요. 더 나은, 더 멋진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